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물가가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어떻게 좀 안 돼? 라는 분위기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생각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것이 해소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틈을 틈타서 헤지 펀드들이 은밀하게 준비한 플레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는 FOMC가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 회의 끝나고 나서도 ECB, BOE, 고용보고서 등등 이번 주는 정말 일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빅테크들의 실적도 몰려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는 다우가 0.7%, 나스닥은 비교적 큰 폭인 1.9%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테슬라가 6%, 엔비디아도 6% 급락했고요. 에너지 주식들도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업 뉴스 중에서는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전기차 모델 가격 인하를 하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드의 주가는 어제 3% 하락했습니다. 매크로 변수를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5bp, 3bp씩 상승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에서 주식 자본 조달 아웃퍼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야, 돈 빌려, 주식 팔아버려, 채권 팔아버려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현황을 보면요. 중국이 IPO 면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다라고 하면서 팔아버린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일 약세를 보였던 달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강세 전환하면서 0.3% 강세였습니다. 유로화도 지금 약세 전환한 거죠. 엔화도 약세였습니다. 유가는 마이너스 3%, 천연가스도 마이너스 6%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지금 3%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끝모를 추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은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0.4%대 조정이었고요. 구리 가격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월을 앞두고 나서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굉장한 강세 흐름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1월에만 100%나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고 지금 여기 2배 올랐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국내 시장 뉴스도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 말고요.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국내 뉴스입니다. 시장에 미칠 중요한 뉴스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40조 잭팟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 SDI와 역대급 양극재 동맹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철광석 가격이 석 달 새에 60%나 폭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원자재의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철 같은 경우에는 50%나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픈되면서 좋아지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지금 벌써 석 달 새 크게 상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광석을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체가 될 텐데 조선업체가 힘이 세냐 철강업체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후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증권형 토큰 STO에 주도권을 쥔 한국거래소가 TF를 부서로 승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마냥 좋다라기보다도 서로 간에 지금 헤게머니 싸움,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대체거래소가 할 거야, 한국거래소가 할 거야 라고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허용을 해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마찰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FOMC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채권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는 3월 달에는 동결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월은 됐고 2월은 25잖아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사람 있냐? 라는 분위기고 3월에는 야 그냥 동결해. 그냥 어차피 금리 못 올려. 더 이상 야 5%는 무슨 5%야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는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는 금리를 4.75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야 3월에는 내려라 그냥 라는 분위기가 0.2%지만 지금 손폭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에게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금리 인하까지. 무슨 말이냐면 자, 금리 인상을 끝낸 다음에는 금방 또 금리 인하를 하더라라는 거죠. 과거에 평균적으로는 20일이면 금방 인하로 돌아섰으니까 이번엔 또 그럴 거지? 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시장과 연준 사이에 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맞을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헤지펀드들은 미국 국채 숏배팅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채 시장이 랠리,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니야 올라가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숏배팅을 하고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림으로 확인해보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숏배팅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데 배팅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블랙아웃 기간에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FOMC 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윗을 해놓은 걸 제가 또 긁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정책 시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입니다. How long.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는데, 자, 이 금리를 올린 것이 경제에 미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변화가 크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연준이 계속 열심히 시장에 알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축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견이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핵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영어로는 long and variable legs라고 해가지고 길고 변화가 크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다, 짧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야 지금이 최악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아마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는 외환시장 운전석에 연준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게 진짜 연준 진짜 무시하네요. ECB와 BOJ의 운전석을 넘겨준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로화나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시험대가 FOMC 이후에 있을 거고요.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경제가 되어야지만 달러 약세가 계속될 텐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경제와 관련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량 할부금 연체나 압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동차 할부금을 최소 60일 이상 연체한 대출의 비중이 5.6%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체율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제조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다는데요. 우선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어이없어요. 항공재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거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GDP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 민간 수요만 따져봤을 때는 이게 뭐죠? 거의 없네요. 2021년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업의 재고는 7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7년 내면은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에는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들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푸틴과 빈살만이 전화통화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만난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 웃고 있잖아요.
자,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내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온라인 회의로 석유 생산 정책 전략에 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제가 안 좋으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은 유가를 낮추는 영향이지만 이들이 지금 쿵짝쿵짝 하는 것들은 지금 불안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파는 가격은 지금 주황색이고요. 브렌트유는 파란색이라서 이 격차가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지금 파란색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주황색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주황색은 지금 가격 상한제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데 파란색이 내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미국 장군이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이분이 지금 별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 분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2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가지고 어제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경제지표 시리즈라고 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시리즈를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지표라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도통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보실 때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좋은지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